자, 그러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부인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일단 조국 장관, 현직 장관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 조사는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장관을 물러나게 한 윤석열 총장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물러나면서 했던 얘기들 우리가 앞부분에서 좀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온 가족 만신창이가 됐는데 곁에서 챙기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 짚어봤고요.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전망과 함께 그러면 검찰 개혁 앞으로 이어받아서 마무리해야 될 후임 법무장관으로는 또 누가 적격일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장관 일가 수사에는 뭐 차질이 없나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오늘 그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회의니까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수사. 자, 최진영 변호사, 이제 관심의 초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로 좀 옮겨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대체적으로 전망할 때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들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윤석열 장관이 얘기했던 말은 윤석열 총장. 예, 총장이 얘기했던 말은 법과 원칙대로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 이른 것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이 국민의 힘이고 거기에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이 검찰의 전방위적 가족에 대한 수사다. 물론 그것이 혹자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너무 과도한 것이었다. 오히려 조 장관의 비판하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고군분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실 현직 장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검찰 때문에 물러났다는 그런 여론의 압박이 적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전직 장관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수사를 하는데 한결 부담이 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오늘 월요일자 신문에 보면은 이번 주가 수사의 고비가 될 것이다. 두 개의 영장이 칠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그 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를 할 것이다. 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오늘의 어떤 사태에 있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대로 영장 두 개가 이번 주말에는 쳐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고 결국 이 사태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된지 여부에 따라서 예. 검찰 수사가 정말 탄력을 받는지 그것이 결정적인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가급적 영장 친다 이런 전문 용어 쓰지 마시고 청구라고 해 주십시오. 자, 양문석 이사장. 예.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으면 조국 장관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네. 윤석열 총장 앞으로 혹시 거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상당 부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개혁의 주체로 함께 했다고 검찰을 평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초동 광장에 모였던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반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예. 함께했다 검찰개혁에 함께했다라는 평가를 함으로써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한 번 더 신임을 했다라고 예. 그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그 대목을 읽으면서 서초 광장에 모였던 많은 국민들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그 아픔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있어서는 환호할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은 중심을 잡고 조국 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신임을 동시에 보여준 오늘의 그 내용이었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점을 눈여겨보셨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의 책임자로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당당한 검찰총장 기대했고 두 사람이 합친다면 그야말로 드림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 이 부분은 계속된 신임을 보여준다. 박정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조국 씨 그 법무부 장관 사퇴하면서 낸 성명서에 예. 가족이 만시창이가 됐다. 예. 또 아내가 뭐 건강도 안 좋아서 힘들게 버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가 저는 참 그런 사퇴변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이 지금까지 청문회 전에 부인을 기소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에 관여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검찰도 인권 존중의 수사라든가 또 여론을 의식한 이런 수사들을 흐름에 맞춰서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원도 검찰에서 청구한 여러 가지 영장, 조국 씨 일가에 관한 계좌 추적이라든가 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영장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발부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한 여권에 보이지 않는 압력, 서초동 집회라든가 물론 뭐 국민들이 뭐 자발적으로 간 분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이제 숨죽이고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검찰과 법원의 역할, 그리고 시민의 역할,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갈 텐데 저는 차기 이제 법무부 장관 얘기는 지금 합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그 부분은 좀 네, 이따 짚어봅시다. 따로 나눠서 보지요. 예, 정연남 교수. 예, 뭐 아까 그 우리 양무석 이사장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 메시지에서도요, 표명되셨습니다만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런 겁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저는 그동안 얘기됐던 그 정치권의 박지원 그 의원 같은 분은 조국 뭐 이를테면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공동 운명체다. 뭐 이런 데서 기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최근에 뭐 동반 사퇴론 같은 것이 거론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은 대단히 음모론적 시각에 있다. 그것을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로 어떻게 보면 일단락 지어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검찰 이 개혁의 어떤 주체적 역할을 나서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주어진 이른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정도 수사 이것과 더불어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제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목표가 돼야 된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오늘 그 검찰 내 분위기에서요. 특수부 폐지에 대한 대검 내 반발 분위기가 좀 또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의 협상도 필요합니다만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분명한 또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말 정도만 보고 가는 소위 검찰총장으로 국민들에게 자리매김되는 것이 하나의 지금 과제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경환 변호사. 예. 뭐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칙대로 윤석열 총장이 잘 수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한 수사기관은 수사만 하면 된다. 저는 그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수사 외에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부담은 윤석열 총장에게 있는데 성과가 없으면 결국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얘기하듯 인권 침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즉, 그 많은 비판들,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성과가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피의사실 공포 때문에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일부 사람들은 스모킹건이 있어도 스모킹건이 없기 때문에 뭐 자주 부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스모킹건이 있어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 확인합니다. 워낙 의혹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비리, 웅동학원, 사모펀드,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증거인멸, 이 많은 의혹을 조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이것을 마치 스모킹건이 없어서 부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심지어는 신병 처리 예. 부분도 검찰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할 거라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총장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지금 후임 법무부 장관 얘기로는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영희 변호사, 일단 내일 국정감사 법무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으니까 내일은 이제 김오수 차관이 답변을 할 것 같은데, 장관 내정됐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이제 그 조국 장관 사퇴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곧바로 이어서 뭐 내정해가지고 김오수 차관이 예. 마치 이제 된 것처럼 나왔다가 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장관으로 사실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기본인데, 예.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곧바로 지금 현재 차관이면서 또 검찰 출신인 김오수 차관을 장관 후보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정권에서. 지금 검찰에서 만약에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웠을 경우에 또 청문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똑같은 전제를 밟게 될 텐데, 그 자리를 이 장관이 되겠다면서 그 자리를 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또 간다 하더라도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물론 저는 오늘의 그 조국 장관의 사태가 단순히 조국 장관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오늘 갑작스럽게 사퇴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윤곽은 조금 잡긴 했겠지만 앞으로 갈 길이 참 멀다, 이렇게 예. 한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중 변호사는 혹시 후임 장관 김오수 차관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후속 인사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내일 법무부에 대한 그 국정감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타로 뛸 수 있는 게 누굽니까? 결국 직무대리 순서를 할 때는 김오수 차관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김오수 차관 같은 경우에도 장관으로 될 수 있겠죠. 예.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번 그 조국 장관이 물망에 올랐을 때 현직에 있던 고위 차관, 그 고검장급들이 상당히 물망에 올랐더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가 굉장히 흐트러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검찰 내부에서 발탁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법무차관으로서 이 그 조 장관과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이란 측면에서 김오수 차관도 유력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오늘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직 그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예. 받았는데요. 이미 몇몇 그 서울에 있는 유력 로스쿨의 형법학과 교수님들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예. 아마 이 시점은 좀 지난 다음에 아마 그 어떤 결정을 할 것이지, 지금 당장 누구 후임을 뽑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상당 부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진환 교수는 뭐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의견이 하나 있는 건데, 예. 저는 뭐 김오수 차관 뭐 내정설이라든지 또 뭐 일단 대행부터 하겠죠. 자, 그런데 저는 검찰 개혁의 성패가 달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차대한 시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정치인 출신이 배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에요. 저는 지금 정치권 내에도요, 5선 의원들 중에 4선, 5선 되는 의원들 중에서도요, 유사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내년 총선 포기하시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적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리더십과 역량을 좀 저는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왜 대통령만 되시면 여의도 정치를 멀리 하려고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정치인 중용이라고 하는 관점도 정말 꼭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요. 수사 관련해서도 잠깐 한번 좀 짚어봅시다. 노영희 변호사,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오늘 5차 소환 조사 받았는데 오늘 또 조서 서명 안 하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5시간 만에 이제 그 사퇴한다는 소식 듣고 예. 이제 집으로 귀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조서를 그냥 계속 열람만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사퇴 소식을 이제 몰랐다가 놀래서 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에 뭐 확인은 안 했지만 좀 대강 들리는 얘기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사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정경심 교수가 계속해서 열람에 좀 더 치중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그러니까 검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는 대답을 안 하고 부인하는 쪽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공소 유지를 하거나 새로운 측면에서 또 공소 제기를 하려면 뭔가 이제 제대로 된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확보 못했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검찰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분명히 더 부르긴 할 텐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그 법무장관으로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의 부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예. 않을까. 수사의 예. 방향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경환 변호사,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니까 예. 소환하는데도 검찰이 부담은 좀 적겠죠? 아무래도 훨씬 많이 줄어들었겠죠. 소환하겠죠? 당연히 수사를 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네.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정황들이 기본적으로 예. 있고요. 뭐 인권법 센터라든지 정리해야 서울대학교, 될게 많죠. 서울대학교 인권법 예. 센터도 있고 조국 장관의 친인척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어찌된지 알 수 없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스스로 자백했다고 해서 본인만 피의자로 둔다든지 본인만 조사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때 조국 장관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고 정 교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 말에 대한 대답을 당사자한테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예. 따라서 뭐 거기 대답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박종현. 저는 그 정경심 교수 같은 피의자를 저도 법조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처음 봤습니다. 5차 소환을 하는데 조사받은 시간은 아마 제가 볼 때 20시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와서 출석해서 조사 좀 받다가 식사하고 몸 아프다고 쉬고 사인하지 않고 가고 소명하지 않고 가고 그리고 또 부르면 또 왔다가 몸 아프다고 가고 이런 조사 태도로 보면 조국 씨가 우리 가족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던 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인권을 중시한다면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층에 면회실에 와서 신분증 내고 올라가는 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법무행정 또 검찰의 어떤 수사 행정을 완전히 흐트러 놨다거든요. 일선에서 물어보니까 이런 식의 정경심 씨처럼 이 피의자들이 와서 인권 내세우고 조사 안 받으면 검찰이고 경찰이고 일 못한다. 그러고 심야 조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심야 조사하게 되면 피의자들이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방어권이 좀 약해지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서로가 합의하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밤 9시까지 조사하고 보낸다는데 그러면 조사가 미진해서 9시까지 나갔다가 며칠 있다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보고 소명하지 않고 가면 나중에 법정에서 그게 증거 능력으로 채택도 안 될 뿐더러 또 시비의 소지가 생긴단 말이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데 예. 저는 지금 앞으로도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더 불러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PC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개인 PC 예. 노트북에 노트북입니까? 그 확보가 돼서 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디에서 들은 얘기입니까? 검찰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피의사 질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데 그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할 분량이 또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이제 수사도 좀 더 속도가 날 수 있겠죠. 자, 정치권
양문석 이사장 못 예. 봤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짧게 이야기할게요. 조사는 안 받고 열람만 하다가 갔다. 그다음에 아프다고 버티면 조사할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조사는 안 받고 열람만 하고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그 이야기의 그 신빙성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자, 진짜 아프냐 안 아프냐를 따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동의를 하는데, 아프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경진 교수가 정말 아프냐 꾀병이냐 요 논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해요. 그런데 아픈 사람 계속 불러가지고 조사하자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말 그대로 검찰개혁의 주요 대상인 인권조사에 위배되는 거죠. 좀 우리는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